내가 이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그만두고 국무회의 마치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제가 장관으로 임명해 주셔서 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저하고 네.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 하고 과일 먹었는데 본인이 약간의 건강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수척해 보이고 좀 저 안타깝게 보였어요. 예. 늘상 씩씩하고 네. 막 호방하고 이랬는데 예. 어제는 조금 좀 안타깝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이재용 위원장께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보이더라. 계속적으로 지금 경선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아예 좀 직접적인 간접적인 개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 지금까지 만났던 뭐 세 명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나경원 대표, 그 다음에 지금 김문수 장관, 예. 그 다음에 이철우 지사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 당내 경선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향한 하나의 뭐 선거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그래도 임명권자였잖아요. 그리고 예. 본인이 지금 대선 주자로 우뚝 선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뭐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영남에 뭐 맹주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지역적인 특성. 네, 지역적인 특성을 좀 감안했을 것 같고 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하면서 광장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찾아뵌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왔던 담소 몇 마디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그 후보 진영이 뭐 흐트러지거나 그것에 뭐 새로운 그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그럼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본인이 스스로 광장에 나간다든지 진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데 예.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컷오프가 결정이 됐죠. 4명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쭉 저희가 나열을 했는데 그 1차 컷오프 통과에 도움이 되니까 이러는 걸까요? 1차 컷오프는 근데 사실 그 서류 면접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 그다음에 2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거잖아요. 3차로 한다면 왜냐하면은 예, 4명으로 줄이는. 줄이고 2명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뭐 일반 여론조사로 한다고 하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50대 50이 계속 반영이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나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내가 4명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대선 출마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아직 있다면 거기에 예. 대한 호소를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인간적인 부분에서 자기 임명권자 그리고 평소 같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차린 게 아닌가. 그마저도 비판받을 수는 뭐 국민들이 있겠지만 예. 아마 그 차원에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지금 이 이철우 지사가 전했던 말 중에 유독 조금 눈길이 가는 게 이 충성심이라는 단어예요.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더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충성심이라는 말은 결국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그렇겠죠.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럼 뭘 주목해봐야 되느냐?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예. 충성심과 배신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탄핵당한 이유는 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최측근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탄핵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당한 이 국면에서 책임을 본인에게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배신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을 향해서 예. 나를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어떤 피해 의식에 지나치게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단 저는 관저에서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있으면서 예. 이런 식으로 모종의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라는 이 모습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지어 지금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이렇게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옮기면서 모종의 정치적인 결집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매우 염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퇴거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대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제가 더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이재명을 사진을 이 앞에 두고 그 옆에 우리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위원장이 사과했고요. 본인은 비상계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걸 좀 강조를 했어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출마 선언 제가 봤고요. 예. 좀 궁금해서 좀 기자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예, 예. 기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서태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출마 선언에 있어서 뭔가 하나 명확하게 남겼다. 왜냐하면 서태지의 시대 전환, 예. 그 당시에 굉장히 기존의 모든 룰을 다 깨고 나왔던 예. 그런 모습에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이거 왜 서태지 얘기를 하냐면 출마 선언문 처음에 서태지를 언급을 했기 했어요. 때문이죠. 예. 근데 그거에 이제 또 반작용은 뭐가 있을 거냐면 서태지를 기억하는 그럼 세대는 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계엄에서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중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좋았던 아니면 괜찮았던 필요했던 성공적인 정책에 대해서 또 호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많은 메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유권자들한테 들렸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하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인용을 하고 비유하는 거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서태지와 한동훈 전 대표 박사님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사실 제가 이제 서태지 씨의 세대는 세대는 아니죠? 아닙니다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이 서태지 씨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일종의 어떤 혁신성을 좀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어떤 정치권에 등판할 때에도 뭐 70년대생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86 운동권 세대를 몰아내고 이 70년대생으로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젊지는 않지만 예. 이 정치권 안에서는 뭐 70년대생들이 활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느꼈을 때에는 좀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어떤 뭐 70년대생의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뭐 이재명 전 대표를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원색적인 비난의 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대를 교체하겠다. 뭐 시대 교체는 폭발하듯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사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도 했고 그전에 예. 뭐 비대위원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도 이미 이끌었던 경험이 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은 실패한 정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한번 꽝이 나온 복권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시선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수식어나 어떤 구체적인 비유, 재미있는 비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고 아쉬웠던 출마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건데요. 외교안보, 그다음에 뭐 연금 개혁 구체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서태지로 다 덮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안 들렸다. 안 보이고 안 들렸다. 지금 사후적인 얘기긴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